네, 안녕하세요. 이소로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지난주에 그 경기도, 월요일날 경기도, 그리고 수요일날 전 지역, 나머지 전 지역에 2차 발표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기뻤어요. 왜냐면은 저랑 같이 공부를 했고, 그리고 또 임용 공부에 이제 재도전을 하시던 분들이 거진 다 붙으셨어요. 이거는 정말 축하할 일이고 제가 굉장히 기쁜데,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또 이제 고배를 마신 분들이 계세요. 이번 발표에서 고배를 마셨다는 거는 2차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2차에서. 이 2차에서 떨어진 거랑 1차에서 떨어지는 거는 이제 그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저도 초수 때 나름 한 번에 1차에 붙기는 했는데 2차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경험이 저는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아직 카톡을 못 드리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근데 이런 상황에서 조금 하고 싶은 말들이 있어가지고 영상을 찍게 됐는데, 이게 2차에서 떨어진 분들 보니까 이제 저 떨어졌을 때 생각이 또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리고 앞으로 또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공부법보다는 마인드셋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일단 진짜 1차든 2차든 결국엔 떨어지고 내년에 또 1차부터 봐야 된다는 사실은 똑같지만 그 정신적 타격이 엄청나요. 왜냐면 저는 0.3점으로 떨어졌거든요. 충남을 쳤는데 최종에서 0.3점 차이 났어요. 0.3점이라는 거는 그 면접이나 수업실에서 오차범위예요. 와, 이건 진짜 운명의 장난이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이 탁 드니까 이게 정신을 못 차려요, 처음에. 그러니까 솔직히 1차 점수가 낮았기 때문에 떨어질 건 알고 있었는데 진짜 말도 못할 충격에 휩싸이게 돼요. 그렇죠. 근데 임용을 하기로 마음 먹고 결국엔 붙을 사람이라고 내가 마음을 먹었으면, 프로라면 이 상황을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했죠. 그래서 일단 공부를 계속 할 건가 안 할 건가, 이건 당연히 공부를 할 거고, 공부를 할 거니까 집에 잠깐 내려왔었는데 바로 그냥 다시 올라갔어요, 짐 싸고. 근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이제 문제가 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ROTC를 해가지고 남은 돈이 있었는데, 모아놓은 돈이 있었는데, 뭐 여행 가고 나머지 돈을 다 노량진에다가 그냥 퍼부었어요, 초수할 때. 진짜 그냥 내가 가진 돈을 다 퍼부었는데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2년 동안 군 생활하면서 고생하면서 번 돈이 없어진 거야. 한 200만 원 남았나? 근데 학원 등록하면 땡. 그래서 아버지가 돈을 좀 빌려주셨어요. 다행히도 좀 빌려주셔가지고 월세랑 뭐 생활비 이런 거는 해결이 됐고, 나중에 가면은 또 막 그 청년 취업 그 지원금 이런 시스템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알아봐가지고 조금 메꿨죠. 그래서 그렇게 작은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죠. 그래서 노량진 도착을 해서 짐을 다시 이제 풀 것도 없죠. 원래 짐이 거기 있었으니까, 합격하고 뺐어야 되니까. 그리고 다음 날에 바로 학원으로 가서 학원 등록을 했어요. 1년 패키지 등록을 했는데 이미 수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왜냐면은 커리큘럼이 1월부터 진행되고 있고 2차 발표는 2월달에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니까 사람들이 그 합격 설명회 온 사람인 줄 알고 당연히 붙을 거라 생각을 했으니까 되게 합격하셨나 보다 해서 축하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수강증을 싹 꺼내서 보여줬죠. 재수해야 된다고. 사람들이 이제 말을 잊지 못했죠. 이게 그 마음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죠? 그거는 솔직히 저도 여러분들 2차 떨어지신 분들 뭐 마음을 이해해 본답시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사자의 마음은 당사자밖에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뭐 가족이 헤아리겠어요? 아니면 뭐 학교생이 헤아리겠어요? 근데 당일날 저처럼 2차 떨어지자마자 오신 분이 계셨어요. 2차에서 떨어지고 이제 그분도 넋이 나가 있더라고. 이렇게 넋이 나가 있어. 둘이서 수업을 뭐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그냥 여기 앉아 있는 건지 그냥 둘이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그때 당일날 왔으니까 스터디를 이제 꾸려주셨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는 이제 불합격한 탈락자, 패배자였잖아요. 근데 그 1년 뒤에는 이제 각각 그 시험 친 지역에서 이제 저는 수석을 하고 그분은 이제 차석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가슴이 웅장해지는 스토리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자신이 뭔가 실패하고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1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이제 1년 뒤에는 더 발전된 모습으로 뭐 수석이든 차석이든 아니든 붙으면 되잖아요. 교직에 임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렇게 믿고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 말고도 2차에서 떨어지신 분들이 더 있었는데, 그분들이랑 저랑 이제 그때부터 이제 스터디를 꾸려가지고 1년 동안 계속 같이 한 스터디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빡세게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여름까지는 무슨 힐링 캠프 느낌? 그러니까 미국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PTSD 그 그룹 치료 있잖아요.
이제 한마디 한마디씩 하면서 푸념하듯이 그런 식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스터디도 한번 했었고요. 마인드 컨트롤이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재도전을 할 때 마인드셋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뭐 공무원 시험 제가 잘 모르지만 공무원은 그래도 1년에 경찰 공무원만 하더라도 1년에 3, 4번 시험 있잖아요. 3번인가 4번인가. 근데 임용은요 1년에 한 번밖에 없어요. 공인중개사는 1차를 붙으면 2차에서 떨어져도 2차를 또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차를 패스하고. 근데 임용은 1차부터 다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뭐 같은 시험이기 때문에 탈락할 때 상심이 엄청나요. 그래서 탈락하면서 내가 고생했던 1년은 무슨 그 공중으로 분해되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데, 나 1년 동안 뭐 했지? 1년 너무 아깝다. 그 1년이었으면 딴 걸 했을 텐데 라고 하면서 자괴감에 빠집니다. 허망해요. 근데 절대 그게 허사가 아니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임용판을 그래도 나름 3년 동안 관찰을 했는데, 임용은 구력삼이에요. 구력. 결국엔 오래 공부하고 그 내공을 쌓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붙기가 쉬워요. 물론 열심히 해야겠지만은, 초수에 붙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지만은 그래도 오래 공부한 사람이 유리한 거는 확실해요. 그 작년에 여러분들이 공부한 거, 물론 그 공부한 걸로써 올해 합격하지 못했지만 오래 공부할 때 그 작년에 공부한 게 진짜 도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남들보다 더 유리하게 갈 수 있거든요. 그런 점을 조금 강점으로 여기시고 마인드 컨트롤 하세요. 아, 다행이다. 더 좋은 지역에 수석으로 쳐서 고등학교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물론 저는 수석해도 중학교로 갔지만요. 중학교 좋아요. 저 중학교 좋습니다. 그리고 짧게 공부해서 그 붙은 사람 뭐냐, 오래 공부한 사람 유리하다며. 짧게 공부해서 붙은 사람은 그냥 그게 팔자예요. 떨어진 나도 사실은 내 팔자가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떨어졌는데 어떡할 거야. 전 당시에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내 팔자다. 그래, 대전 치자. 충남 가지 말라는 그냥 팔자인가 보다. 대전 치자. 아니면은 애매한 점수로 붙어서 그 기피 학교에 가는 것보다 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지역 선택해야 하잖아요. 선택할 수 있는 학교로 가는 게 좋다. 그러니까 뭐 충남이나 뭐 경기도 이런 데는 그래도 집 근처로 보내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마 점수에 따라서 할 것 같다는 그런 썰이거든요. 보통 그렇게 알고들 계세요. 그래서 무조건 높은 점수를 받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재수하는 김에 고득점 받자,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이제 과거가 너무 계속 후회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랬고, 좀만 더 할걸. 전 전학계 눈금을 잘못 봐가지고 점수가 많이 깎였거든요. 전학계 눈금 잘 볼 걸, 이렇게 후회를 해봤자 소용이 없어. 소용이 없어요. 이미 지났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럴 시간에 그냥 노세요. 술 먹고 노시고, 사람들 얘기하면서 화포 푸시고, 그리고 놀고 공부할 준비를 하세요. 그냥 차라리 책상 앞에 앉으세요. 어떻게 공부할지 계획을 짜시던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그 떨어지고 나서 바로 다다음 날인가 그 노량진에서 바로 김포공항으로 가가지고 제주도로 갔어요. 제주도 여행을 한 2박 정도 했는데, 물론 이미 정신이 나갔어요. 이미 정신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뭐 좋은 기억으로 남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방구석에 앉아 있는 것보다는 낫거든요. 그래서 바람도 쐬고 사람도 만나세요. 사람 만나는 거 기피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 합격하신 분들도 좀 미안하거든요. 합격하신 분들 만나는 걸 너무 안 피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나중에 다 선생님으로서 만날 사람들인데, 저 스터디 카톡방 지금 다 선생님 카톡방으로 바뀌었어요. 다 선생님들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다 나중에 교직에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너무 서로 안 피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합격자랑 불합격자 분들이 너무 안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다 선생님 할 거니까. 자, 이제 우리가 새로 시작하면서 합격을 위해서 진짜 정조준에서 달려야 되잖아요. 작년에 공부할 때는 뭐 합격은 둘째치고 일단 공부부터 하자였으면은 올해는 합격에 딱 정조준을 하고 거기로 달려야 되거든요. 그럴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걸 목표로 해야 되냐면 고득점을 무조건 목표로 해야 돼요. 고득점. 이 말을 왜 해드리냐면, 우리가 1차 시험을 준비하려고 거의 1년을 준비를 하잖아요. 11개월을 준비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작년 1차 컷을 비교하고 그걸로 지역 경쟁률을 비교를 해요. 이유가 뭐냐면, 뭐가 2차 점수가 섞이면은 지역마다 그 2차의 종류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 비교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1차 점수로 지역 비교를 하는 경향이 커요. 그 과정에서 언제부턴가 1차 컷 점수가 내 목표 점수가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대전 컷이 작년에 58이었으니까 59점 맞았으면 붙었겠다. 올해도 그 정도로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나도 모르게 먹게 돼요. 왜냐면 고득점 받는 게 좀 쉬워요. 어렵지.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1차에 붙었는데 방금 말한 진짜 딱 59점이 됐어요. 컷이 58인데 내 점수가 59야. 1차 붙었어. 기쁠 것 같아요? No,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의 그런 점수를 받게 되면은 한 달 반 동안 지옥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제가 충남이 컷이 61점이었는데 제가 62점 맞았었거든요. 진짜 지옥이었어요. 진짜 지옥이었어. 분명히 합격을 했어. 꿈에 그리던 1차 합격을 했어요. 초수에. 근데 화가 나고 불합격할 걱정에 진짜 하늘이 노래지고 한 달 반 동안 다시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생각에 이번에는 고득점을 받아버리자. 그냥 부셔버리자 라고 생각을 했어요. 잔인한 말이지만 최종 합격을 위해서는 1차 점수가 목표가 되면 안 돼요. 그 목표를 뭘로 잡아야 되냐면 절대 떨어지지 않는 1차 점수가 있어요. 몇 점이냐면 80점이에요. 80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80점 뭐 말이 쉽죠. 그쵸? 보통 1차 합격 컷이 60점에 형성이 돼요. 60점에. 보통 거기서 10점 높으면 70점이잖아요. 근데 70점 높은 사람들을 보면은 다 불안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15점에서 20점 사이 그 사이에 그 점수가 형성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60점이다 하면은 75에서 80 사이에 점수가 형성이 돼야 2차를 아무리 망쳐도 붙어요. 2차를 아무리 망쳐도 붙습니다. 그 정도는 돼야 마음이 편해져요. 이 80점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교육청이라니 교육학에서 17점을 받고 각각 전공에서 약 32점 내지 31점을 맞으면 80점이 완성이 돼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또 세부적으로 가면은 4점짜리 2개, 4점짜리 2개. 그 4점짜리를 4문제나 틀려야 80점 맞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좀 아닌가? 더 틀리나? 다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2차 변별이 늘어나는 추세여가지고 그 10점 오버를 해도 불안해. 아까 말했지만. 그래서 80점 맞아야 된다. 실제로 컷이 한 50 몇 점, 50점 후반, 60점 초반에서 형성이 될 때 70점 중반 점수가 다 합격을 하시죠. 그 정도는 맞아야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80점대 맞잖아요. 제가 80점대를 맞았었는데 진짜 마음이 너무 편해요. 이게 마음이 편하니까 2차에 대한 걱정이 많이 사라지면서 동시에 자신감이 늘어나. 그래서 2차를 더 잘 봐요. 그래서 이명판에서 도는 명언이 있어요. 2차의 자신감은 1차에서 나온다. 1차 점수가 높으면 2차 준비할 때 엄청 편해요. 근데 1차 점수가 낮으면은 이거는 계속 불안해요. 합격 발표 날 때까지 불안하고 어떤 분들은 합격 발표하고 합격하고도 나서도 못 믿어요. 그래서 결론은 1차 점수를 높게 맞는 목표를 잡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공부 방법을 작년에 하던 거랑 바꿔야 되는 게 맞겠죠? 마무리를 할 건데 이제 2, 3월은 사실 공부를 열심히 한다. 초수분들, 공부를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이때 재수생을 따라잡기 위해서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셔야 되지만 재수생 분들은 일단 마음을 추스르는 게 중요해요. 마음을 추스르는 게 중요해요. 축구에서도 먼저 골을 넣었는데 상대방이 또 골을 넣었을 때 동점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불리한 게 뭐 누구냐면 먼저 골 넣은 사람이 불리해요. 심리적으로 따라잡히고 있는 거잖아. 근데 반대로 동점골 넣은 팀은 기세가 올라요. 이게 재수생과 초수생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그 어차피 똑같은 상황이 되거든요. 똑같은 상황이 됐을 때 마인드가 누가 더 앞서 나갔냐, 누가 더 안정화가 되어 있냐가 전 승패를 결정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2, 3월 달은 조금 마음을 추스르는 기간으로 뒀으면 전 좋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이렇게 모두 다 합격할 수 없는 게 안타까운 일이고 제 주변에서도 이제 고배를 마신 분들이 있다는 게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안타까운데 앞으로 1년 더만 하면 그 후에는 그래도 직업에 대한 걱정이 없는 직장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남은 인생에 달린 일이니까 그래도 올해 공부하기로 딱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도 끝까지 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고득점을 목표로. 재수하면 뭐 수석 해야죠. 수석을 목표로. 화이팅! 다음 영상은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공부할 때 계획 세우는 법, 임용 버전 그리고 아니면 그냥 일반 다른 공부를 준비할 때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 세우는 법 기본 틀을 제가 하는 방법을 조금 영상으로 남겨볼까 합니다. 그럼 저는 이만 사라지겠습니다.